네,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신입생 합격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는 입학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박수. 네. 네, 오늘 행사는 가톨릭대학교 2023학년도 진로진학정보공유 세미나와 함께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가 같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김하는 입학사정관이고요. 오늘 행사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로진학정보공유 세미나 진행이 되고 특히 올해 우리 학교 수시를 합격한 2, 3학번 신입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한 5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채팅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많이 또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저희가 방영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은 가톨릭대학교의 대입전형 평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작년 영상은 아니고 저희가 3년 전에 촬영한 영상인데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대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서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냐, 논술 채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대학 평가 과정을 공개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라도 또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이 끝나고 이제 환영사를 저희 부총장님과 입학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환영사가 끝나면 올해 여러분들이 특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올해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봐주면 되겠지만 합격한 우리 2, 3학번 신입생 입장에서는 과연 내 동기는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가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올해 신입생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 사례 발표 3명의 학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사례 발표를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2024학년도 고3 학생들 이제 어떻게 선발하는지 역시나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험생과 학부모 위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합격생 입장에서는 내 후배나 내 동생이 혹시나 수험생이 있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네, 쉬는 시간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이 행사했을 때 쉬는 시간 별로 없이 진행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간단하게 또 간식을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순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2부 순서는 재학생들의 합격자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험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나,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교과전형, 그리고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전형 모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이 영상은 저희가 일부 편집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기다렸던 웰컴 파티 시간인데요. 학교는 어떤지, 학교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Q&A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나라가 대학생들이 직접 진행을 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톨릭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대학생을 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안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에 대한 정보도 안내드리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500명 정도가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도 실시간으로 지금 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Q&A 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이 행사를 참여해주신 부총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총장님이신 나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교학 부총장 나건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처에서 진행하는 2023년 진로진학 정보공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올해 우리 대학 입시를 무사하게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2024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참석자 중에서도 금년도 우리 대학교 수시 합격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제공해드리는 가톨릭대학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 전체 학령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수시 모집 최근 8년 중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 수 최다 기록, 정시 모집에서는 작년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학사 제도 개편, 첨단학과 설립 등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적응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혁신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를 운영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톨릭대학교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건 교수님은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참석한 학생 중에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학생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요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학점 잘 주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입시 업무를 총괄해 주시는 입학처장님이신 김찬우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입학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장 김찬우입니다. 예, 뭐 상당히 오랜 그 준비를 통해서 본교에 그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제 곧 이제 가톨릭 대학에 뭐 지원해서 합격을 할 예비 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께도 여기 참석해 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톨릭 대학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문계가 좀 강세였었는데 지난 몇 년간 자연계 이 학과들도 많이 신설하고 특히 본교가 그 갖고 있는 의대, 약대 이런 강점을 활용한 이 바이오 분야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의생명 과학과라든가 뭐 BM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명화학, 생명공학 쪽 학과들도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제 첨단 학과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들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이 자연계 분야 또는 그 뭐 IT 기반한 여러 첨단 학과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입시 결과라든가 뭐 다양한 경쟁력 부분에서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에서 본교의 그 수시 지원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도 이 작년에 이어서 좋은 지원율을 보였고 특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 학교의 대표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률을 뚫고 다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을 다시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고무적인 것은 그 지원율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본교를 지원한 고등학교 수가 굉장히 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이제 더 늘게 되고 전국에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더욱더 우리 학교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교의 입시는 이제 뭐 크게 다 똑같지만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지난 한 11년간의 어떤 경쟁률을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이 점차 많은 예비 그 입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시는 이제 뭐 수시라는 특성상 다양한 그 학생들의 능력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두 과목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교에서도 다양한 그 전형이 있고 그 전형별로의 상황을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여기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이 내년
이제 지원하시게 될 또는 이제 뭐 후년에 지원하시게 될 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꽤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좀 보다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학금뿐 아니라 뭐 해외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대학교에서 좋은 학창 생활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설 잘 보내시고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나중에 개학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김찬우 입학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찬우 교수님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참석한 학생 중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신 우리 교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학점을 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부총장님과 입학처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순서는 우리 특히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세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올해 수시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학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빨리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대학인데요. 네, 이 입시 결과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올해 원서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합격했을까 내지는 내 동기들은 누구일까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발표 끝난 뒤에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3 입시 결과를 발표해 주실 문호식 입학선정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문호식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과 같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 안내입니다. 오늘 제게 할당된 시간이 30분 정도이고 아직 문서 등록까지만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보다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를 통해서 모든 전형의 입시에 대해서 내신 성적을 좀 알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교사용 자료집을 제작해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3월 이후에 자세한 모든 입시에 대한 결과를 자료집으로 제작해서 선생님들께 찾아뵙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학년도 수시 입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는 44개 모집 단위에서 1996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시에서 1340명의 학생을 이미 선발했고요. 지금 정시 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892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서 학종의 비중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올라온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23학년도는 22학년도 대비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오른 반면에 지방대학은 하락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신문에서는 N수생의 비중이 늘었고 N수생은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원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대학교 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는 어떠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최근 3년에 걸친 가톨릭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결과를 보시면 18대 1 이상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해였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 첫 해로 학교당 추천 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학년도 고교당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오히려 경쟁률은 10.6대 1 이하로 하락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낮은 경쟁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하는 것이 모든 대학의 의무화가 되면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좀 더 안전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원자 수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해였습니다. 특히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을 보시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의 증가는 큰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 전형의 경쟁률은 매년 대동소이하고요. 특히 사회통합 전형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쟁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자격 미달 등이 겹친다면 6대1 정도의 경쟁률은 보통 3대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 전형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2학년도 대비 논술 고사1이 수능 이전으로 옮겨지면서 경쟁률이 21학년도와 비슷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23학년도에 약학과가 모집 단위로 추가되면서 경쟁률 감소의 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가톨릭대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의 숫자는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요. 2,36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모집 정원이 1,996명임을 감안해 볼 때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숫자가 전국 고교 수 대비 77%에 달하고 있다는 부분은 가톨릭대학교가 학력 인구 감소에 맞서서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고교 유형별 비율입니다.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비율이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지원 대비 등록이 낮은 이유는 자사고 유형에서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폭이 아무래도 좀 큰 경향이 좀 있고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은 부분은 이 고교 유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 합격과 등록이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에서 저런 비율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이 지원 대비 등록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전체 지원자 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나 재직자 전형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선발해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외 전형에서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갖는 학생들의 합격 비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수시 지역별 지원자 최종 등록자 현황입니다. 매년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수도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학년도 대비 23학년도 달라진 점은 22학년도에 수도권의 지원 등록 비율을 보면 78%, 77%에서 75, 74%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요. 23학년도 수치에서 보듯 빨강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의 지원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에서 늘 생각해 왔었던 전국구 대학으로서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우리 대학이 23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졸업 유형별 지원 등록자 현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입시의 특징에서 N수생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 입시에서도 N수생 지원 증가는 증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에서 매년 졸업 예정 학생들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조차도 졸업자의 비중이 지원 대비 더 늘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졸업자들에게 학력 인구 감소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졸업 예정자의 지원 대비 등록이 늘었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3년을 겪은 졸업 예정 학생들에게 있어서 졸업자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원 대비 등록 비율에 있어서 졸업 예정 학생들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그런 공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충원 및 3년간의 충원율 데이터입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가톨릭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은 수시에서는 학과 선발, 정시에서는 계열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 2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3학년도 충원율이 93%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충원율은 매년 아무래도 교과 전형의 특성상 170% 이상 매년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충원율은 전년 대비 상당히 좀 줄어들어서 충원이 사실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이 발생을 했는데요. 2월이 발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 신학과의 원서 접수 결과 미달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2명이 2월이 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학생의 변심이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정시 2월이 발생한 이유는 3배수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에서 더 이상 충원할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정시로 2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3명의 학생이 정시 2월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개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을 보시면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좀 색깔을 넣었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의 취업과 관계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사학과나 중국 언어 문화학과처럼 해를 걸러서 한 해는 높고 한 해는 낮은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과 교수님께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올해 경쟁률이 더 늘었던 그런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전공학과의 경쟁률이 첫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결시율은 전년에는 수능 전 면접이었는데요. 올해 다시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면서 평균적으로 17% 정도의 면접 결시를 예상했었는데 올해 면접 결시도 줄어들어서 12% 정도의 결시율을 보였고요.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결시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참여한 학생들이 많아서 서류 1배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서류 평가의 결과를 면접을 통해서 역전한 비율이 70%인 사회복지학과도 있었고요. 서류 평가 결과 순서대로 합격한 그런 영문과와 같은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에 경제학과를 보시면 200% 충원이 됐다라는 것은 10명 모집에 20명이 충원이 됐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3배수로 운영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자 전원이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충원 2월 없이 3배수 내에서 학생을 모두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공학 계열인데요.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생명과학과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3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의료학과, 그다음에 컴퓨터정보공학부 최근 들어 굉장히 학생들의 지원이 많은 그런 학과입니다. 반대로 화학과나 미디어 기술 컨텐츠,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모집 단위로 들어온 이유인지 매년 경쟁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이외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이제 신설되면서 이것들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경쟁률도 증가한 모양새이고요. 인문계열에 맞춰서 자유전공학과도 모두 경쟁률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면접 결시율을 보면 평균 제가 1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 이상의 결시율을 보이는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학과가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원을 감안했을 때
면접에서 100% 이상 합격하는 학과가 3개 정도 나왔다라는 점. 작년까지는 인문 계열에서만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100% 학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자연과학공학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 대학의 입시 패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충원율 속에 괄호로 제가 숫자를 넣어놨는데 저 모집 단위에서 수시 선발을 못하고 정시로 저만큼의 인원을 이월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4명이나 정시로 이월을 해서 선발하게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성적도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적 부분에서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가톨릭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 대비 합격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데이터이고요. 합격한 학생들은 내신 최고일 뿐이고 저 학생이 서류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등록자 성적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등급 때도 있고 7등급 때도 있다. 당연히 6등급 때 이하 7등급 때 성적은 특목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의 학생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5등급 때 정도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좋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가면서 다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성적대가 조금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더해진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 역시 2점대 내신을 보인 학과와 7점대 내신을 보이는 학과가 있는데 우리 대학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과학고 출신 학생이 올해 5명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의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에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높아진 가톨릭대학교의 인기에 맞춰서 과학고 학생들의 지원이 점점 늘고 있고요. 성적대는 5등급 대 후반부터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과 공학 쪽에서도 5등급 때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분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대학교는 위촉사정관 포함해서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업성 지도에 물론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있지만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것이고요. 이 성적대를 단순하게 저 정도 학생이 들어와서 합격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가톨릭대학교가 점점 성적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량적인 수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정량적인 가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톨릭대학교의 노력을 조금 더 높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전형입니다. 세 학과만 선발하고 있고요. 약학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수능 전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 면접으로 전환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410명 이상 지원을 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만 저희가 4배수 1단계 선발을 합니다. 그중에 면접 결시율은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한 13% 정도 면접 결시가 있었습니다. 서류 1배수 합격률은 앞에 나와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간호학과를 빼면 면접을 통한 변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원율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대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명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24명 충원이 됐습니다. 약학과는 10명 모집에 4명이 충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응시자 합격률은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 약학과는 4명이 결시를 했으니까 36명 결시고요. 의예과는 100명이 면접 대상자인데 80명이 면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응시한 합격률을 계산한 것이고요. 괄호 안의 숫자는 면접을 응시한 학생들 중에 수능을 충족한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칸을 보시면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수능 통과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결시자 4명과 면접 온 학생 중 8명의 학생이 수능 충족을 하지 못해서 28명 동일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는 82명이 충족을 했는데 이 중에 12명이 수능을 너무 잘 봐서 가톨릭대 의예과를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80명의 학생 중에 70명의 학생이 면접에 응시를 했고요. 80명의 학생이 면접에 응시했는데 70명이 수능을 충족했기 때문에 49명이 합격했다라면 면접 응시자 합격률은 7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대는 약학과가 3.5까지 분포되어져 있고 의학과는 2.1, 간호학과는 5.6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이 선발이 됐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학종에서 내신 최저가 2.13이었거든요. 교과 전형이 2.18이었는데 더 학종에서 높았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학종에서 직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적대가 전년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학과 5등급대 학생은 일반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분포 아무래도 저희 대학의 상위권 학과들이기 때문에 주로 앞쪽에 분포되어져 있고요. 약학과 2등급대 약간의 분포를 보이고 의학과도 앞쪽에 있지만 2등급대 초반, 간호학과는 조금 더 넓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수능 최저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전년도에 확률과 통계를 이수했을 때는 2합 6이었는데요. 2합 7로 바뀌었고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에 대한 선택 기준이 없어서 동일 계열의 과탐을 선택해도 올해는 다 인정하는 쪽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또 간호학과는 3합 6에서 3합 7로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년도 58%에서 71%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의 경쟁률이 17대 1에서 10대 1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충족자의 경쟁률을 놓고 보면 22학년도 17대 1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간 그런 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 계열에서는요. 경쟁률을 보시면 노란색과 좀 핑크색으로 좀 제가 나눠서 색깔을 넣어드렸는데요. 국사학과의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이 하락했음에도 저렇게 올라간 이유는 전년도 국사학과의 내신 최저가 3.7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전년도의 경쟁률과 어떤 합격선을 보였는지가 다음 해에 어떤 경쟁률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어 중문학과의 경우도 내신이 3.7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13.8대 1보다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6.5대 1 정도로 굉장히 전년도의 영향도 또 받고 있는 그런 학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 역시 전년도에 내신 커트라인이 3.6인 물리학과가 11.4대 1로 경쟁률이 올랐고요. 반대로 미디어 기술 컨텐츠 학과는 전년도에 3.2 생각보다 높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31대 1에 비해서 13대 1로 경쟁률이 좀 이렇게 반토막 난 모집 단위도 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은 전년도에 80% 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였던 네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완화의 효과를 좀 본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수능 최저 완화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교과 전형에 내신 성적 우수한 아이들이 더 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충원율입니다. 앞에서 제가 17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언어문화학과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33%의 충원에 20대 1의 경쟁률, 괄호 속에 78%는 수능 충족률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높지만 충원이 많이 되니까 3.27까지 내신이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문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4대 1로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원이 많이 되지 않았고 또 수능 충족률도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조합해 본다라면 경쟁률은 높고 충원도 많이 되진 않았지만 수능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면 내신 최저는 그만큼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어떤 내신 최저를 보이는지 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도 아동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6.8대 1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충원은 또 240%입니다. 충족률도 64%니까 평균 이하. 그러니까 3.5에 가까운 내신 최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신 최저가 다음 연도의 경쟁률과 연관된다라고 볼 때 아동학과의 경쟁률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또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Q&A도 있어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학년도에 내신 최저가 3.72였었던 3.73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이 21대 1, 20대 1로 굉장히 올랐고요. 심리학과 내신 최저가 2.6이었습니다. 경쟁률이 6.5대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전년도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3학년도에 제가 지금 파란색을 넣어드린 모집 단위들이 4개가 있는데요. 가톨릭대학교 교과전형에서 내년도 경쟁률이 오를 수 있는 학과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과인데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써놓은 화학과, 의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21학년도의 교과전형의 내신 최저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과들이 4점대까지 보이는 학과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23학년도까지 모두 2점대의 내신 최저를 보이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특히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점대 후반까지 가서요. 밑에 보시면 간호학과 1.9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생명과학과에 대한 교과전형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의 학생을 좀 변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전형의 분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적에 맞춰서 앞쪽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6.5대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6대 1 미만의 교과전형은 저렇게 중간에 조밀도가 좀 이렇게 비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21학년도 입시에서 굉장히 자명했고요. 21학년도 심리학과가 4.9까지 내신이 내려갔었거든요. 그걸 감안할 때 23학년도 입시에서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24학년도 학력 인구가 더 줄어드는 해로서 교과전형에서 충분한 경쟁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런 부분이 입시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앞에서 제가 논술 전형의 변화된 모습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약대가 들어와서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사실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경쟁률은 21학년도 대비 약간 높은 편이고 여전히 높지 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논술에 약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가톨릭대학교 논술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종 등록자의 교과는 저희가 7등급까지 급간의 차이가 1점으로 차이를 많이 좀 줄여놨는데요. 다음 전형 소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4학년도에는 이 간격을 더 저희가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 비율이 30%이지만 논술에 의한 변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논술 전형이 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등록자의 내신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과학 공학 계열 역시 내신 지원자의 성적대는 3에서 6점대 후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논술 분포 보시면 정말 이거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지만 성적대는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정시 부분에서 앞에서 처장님께서 경쟁률이 늘었다는 부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더 궁금한 부분은 문과 침공에 대한 데이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22학년도와 23학년도 데이터를 모두 제공해 드렸는데요. 22학년도에 우리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학과 중에 기하 미적을 선택한 학생의 지원 비율은 1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3학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늘어서 22% 정도의 기하 미적 이수자가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 지원을 했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60 보시면 간호학과가 죄송합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인문사회 계열이 69% 정도였거든요. 기하 미적 이수자의 간호 인문 지원자가. 근데 합격 비율은 9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뽑고 있지만 거의 기하 미적 학생들이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하미적 이수자가 간호학과 선택한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아직 합격자 발표 전이긴 하지만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A에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학종에서 주력으로 보는 학생부 항목이 있는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생활기록부를 저희 평가 시스템에 넣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어떤 항목을 주로 봐라라고 특별히 안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생부 기재 간소화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영향력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종에서 정량적 내신 성적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리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량 비율을 폐지한 것이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성취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해 오면서 정량적 가치보다는 학교생활 또 특히 교과 부분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꿈꾸고 발전해온 그 과정을 평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 성적 영향력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저희가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평가하기에 앞서서 위촉사정관 대상 교육을 40시간 이상, 전임사정관은 1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원자 1명에 대해서 평가자 2인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점수 차이가 크게 난다면 재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평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평가 그리고 평가 전에 평가자 간의 관점 공유를 통해서 아무래도 평가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은 평가 결과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5번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이 줄면서 미반영되는 항목이 많아졌을 때 그다음에 평가 요소가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실제 평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반영 항목이 많아지면서 대학의 평가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4학년도 자기소개서까지 폐지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체적인 학생부에서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교과 및 세특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지 않을까 싶고요. 일부 대학에서 평가 요소를 3개로 줄여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 대학은 24학년도에는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5학년도 이후에 그 평가 요소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올해 할 예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 및 학생부의 영향력. 먼저 학생부의 영향력은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역시 저희가 30% 반영을 하는데 30점의 실질 반영 비율이 0에서 30점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1등한 학생이 저희가 실제로 보니까 15명 모집 단위에서 서류평가 1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이 40등 밖으로 밀렸으니까 3배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면접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것이 또 면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 설정 시 입시 결과 예상했냐라는 질문 Q&A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의예과에 관련해서 네 보시면 22학년도 요강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동점자 처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1.03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올해 의예과의 합격자 전원이 1.0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점자 처리 기준 내에서 결정이 됐을 정도로 동점자 처리 기준의 예상의 순서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 사례 및 학생부 기록 내용은 이후에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뉴스 기사를 매년 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수시에서 33,000명,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24학년도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해입니다. 05년생 입학하는 해로 전년보다 32,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해입니다. 학생 수의 감소는 대학에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의 감소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인다면 올 연말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처럼 대학생이 된 그런 본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곧 있으면 설 명절인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해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해 주신 문원식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시 결과 보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는데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이제 내신만 보고 선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지원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입시 결과는 더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의 합격생 분포도 굉장히 넓은데 저희 대학교 종합전형의 특징이 내신만 보고 선발하는 전형이 아닌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내신 때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 종합 전형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뭐 내신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 다음 신입생 합격자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